그날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얼어붙었어요.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동안 남편이 일 좀 도와줘. 사람 손이 모자라. 라고 했던 말이 귓바퀴 안쪽을 긁었어요. 평소처럼 가게 문만 열어두고 잠깐 들렀다 오면 되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 속 엄마라는 두 글자가 깜빡였고 저는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지금 밖이야? 집으로 돌아가. 지금 당장 돌아가. 멍하니 한 박자 늦게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사다리차가 섰어. 남자들이 들이닥쳤어. 말은 핵처럼 짧았는데 그 짧은 말이 심장 밑바닥을 터뜨렸어요. 방향 지시등을 켜며 유턴을 하는데 타이어가 흙을 밟는 소리가 실내로 밀려들었어요. 입술 안쪽을 깨문 채 골목 어귀를 꺾자 우리 집 앞에 기묘하게 기울어진 사다리차가 보였고 검은 조끼를 입은 사내들이 박스를 껴안고 현관 쪽으로 들이밀고 있었어요. 도어락 커버가 벗겨진 채 드라이버가 박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 먼지가 희뿌옇게 떠올랐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또렷했어요. 그러나 허벅지 근육은 의자 없는 대합실처럼 떨렸죠. 사다리차 아래쪽 반지 낀 손을 허리에 꽂은 사람이 돌더니 씩 웃었어요. 박명수. 제 시동생이었어요. 형수님 드디어 오셨네. 오늘 이사 날이에요. 서류 다 갖췄으니 비켜주세요. 하얀 종이 끝이 바람에 들려 집행문이라는 글씨가 언뜻 스쳤어요. 가슴 안쪽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다다닥 달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알바생 태호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어요. 사장님. 그 순간 남편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 어디야? 여기 사람들 기다려. 집에 일이 났어요. 지금 우리 집이 누군가에게 털리고 있어요. 짧은 침묵 뒤 남편의 숨소리가 균열처럼 들렸어요. 명수 거기 있냐? 저는 대답 대신 통화를 끊었어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현관 앞에 두 팔을 펼쳐 서서히 말했어요. 함께 보시겠어요? 오늘 영상은 집을 지키는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니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내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섞인 바람이 흘렀어요. 그리고 명수가 서류철을 펄럭이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 종이에서는 잉크와 오래된 프린터의 탄내 같은 냄새가 났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걸로 될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 없는 정적이 길게 늘어졌어요. 폭풍이 입을 다무는 기묘한 순간이었죠. 어젯밤을 되감으면 불길함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어요. 저녁 장사를 막 끝낼 무렵 남편이 전화로 말했죠. 내일 현장 사람 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오전에 좀 들러줘. 한두 시간만. 늘 그렇듯 그의 부탁은 급하게 시작해 당연히로 끝났어요. 저는 알겠다며 컵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겉봉에는 부동산 명도 대행이라는 인쇄가 박혀 있었죠. 성가시다 싶어 서랍에 쑤셔 넣었어요. 내일 보자. 가볍게 넘긴 한 번의 무심함이 다음 날에 폭풍을 부른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새벽에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작은 체구 그러나 칼날 같은 눈빛을 가진 분이에요. 오늘 일찍 닫아. 너 나가면 안 돼. 왜요, 엄마? 꿈이 안 좋아. 내 자리를 지켜. 어머니는 평생 직감으로 버텨온 분이었죠. 그 직감이 번번이 맞았다는 사실이 오늘의 경고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 부탁을 핑계 삼아 차 키를 집었어요. 습관처럼 문고리를 점검하고 등기부등본과 도장, 인감증명서는 가게 금고에 넣어두었죠. 마음이 불안할수록 손은 정리를 찾는 법이니까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손바닥에서 피지 냄새 같은 게 올라왔어요. 금속과 먼지 옅은 국물 냄새가 섞인 집의 냄새. 그리고 그 냄새 위로 어머니의 전화가 폭탄처럼 터졌어요. 지금 밖이야? 집으로 돌아가. 사다리차야? 정말이야? 남자들이 문을 따고 있어. 브레이크가 바닥 자갈을 긁는 소리를 냈고 시트벨트가 목을 걸었어요.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려 애쓰며도 시선은 자꾸 속도계 위로 뛰었죠. 저는 그때 겨우 깨달았어요. 내 삶에서 가장 오래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끓여온 국물 한 냄비의 시간, 내 손으로 닦아온 바닥, 어머니가 앉아 볕을 쬐던 평상. 그것이 제 목표였어요. 명함 대신 제 등을 받쳐준 존엄. 그걸 오늘 잃게 둘 수는 없었어요. 골목에 들어서자 바람이 천막을 들추듯 풍경을 들어 보였어요. 사다리차, 검은 조끼, 들고 나는 박스, 문틈의 먼지, 그리고 명수의 반지. 저는 차 문을 닫으며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어머니가 현관 안쪽에서 저를 붙들었고 그 손은 얇았지만 뜨거웠어요. 명수는 왼팔에 서류철을 얹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비스듬히 서 있었어요. 그 자세는 마치 여긴 자기 집이라는 듯 했죠. 뒤에는 이삿짐센터 인부 둘, 검은 조끼 셋이 버티고 있었고요. 형수님, 계약 끝났어요. 오늘 안으로 비워주세요. 절차 다 밟았고 집행문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가 내민 종이 끝에는 붉은 도장이 번들거렸어요. 잉크가 갓 말라 반짝이는 듯한 질감이 이상하게 눈에 밝혔죠.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어요. 집행관은요? 위임 받았어요. 바쁘다고 해서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태호가 뒤에서 숨을 가다듬었어요. 사장님, 제가 번호판부터 찍을게요. 그래. 얼굴도 손도 박스에 붙은 스티커도. 어머니가 내 팔을 당겼어요. 그거 가짜일 거야. 엄마. 내 아버지 도장은 모서리가 깨졌지. 저건 매끈하잖아. 그 말에 저는 서류 위 붉은 테두리 안쪽을 더 들여다봤어요. 미세한 꺾임이 없었어요. 아버지 도장은 목수 일을 하시던 때 망치에 한 번 찍혀 모서리 한쪽이 깨졌거든요. 손끝이 얼음처럼 식었어요. 위조? 라는 말이 목젖에서 맴돌다 내려앉았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 앞. 명수랑 사람들이 와 있어. 그만하라 할게. 남편의 목소리는 알 수 없는 눈치를 담고 있었고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줬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현관을 등으로 받쳤어요. 문 너머에서 집 안 공기가 가볍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그 떨림이 제 심장 박동과 맞물리며 규칙을 만들었어요. 두려움은 계획으로, 분노는 기록으로 바꾸면 돼요. 태호야. 네. 112에 신고해. 현행 불법 침입, 사문서 위조 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우리가 하는 말도 전부 녹음하고 있어. 명수는 혀를 차며 웃었어요. 형수님, 나이 드셔서 세상 물정 모르시나 본데 합법이에요. 합의서도 있고 형님 도장도 다 받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확인하면 되죠. 저는 어깨를 펴고 현관에 등을 대 더욱 단단히 버텼어요. 땀이 척추를 타고 한 줄기 흘렀지만 손바닥은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쪽이 이겨요. 근거와 증거 그리고 시간이 우리 편이면요. 경찰 2명이 도착했어요. 상황을 대략 파악하더니 명수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내밀었죠. 여기 명도 합의서입니다. 위임장도 있고요. 인감도장, 인감증명 전부요. 형님이 동의했고 형수님은 배우자로 협조만 하시면 돼요. 경찰 중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부부 공동명의세요? 네,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강제 집행은 일단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이 있다면 민사 쪽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명수는 그 틈에 슬그머니 몸을 밀어 넣었어요. 형수님, 여기서 버티면 손해예요. 합의금 더 얹죠. 오늘 안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돈다발이 눈앞에서 흔들렸지만 제 손등 위에 박힌 작은 점 하나를 보는 순간 마음이 다 잡혔어요. 그 점은 평생 국물 솥을 뒤집으며 대인 자리였어요. 그 자리마저 팔고 싶진 않았어요. 난 돈으로 나를 팔 생각 없어요. 내 말은 형수님도 편하자고. 편한 건 당신들이죠.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골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이마에 땀을 쓸어내리며 명수를 바라봤죠. 명수야, 그만해라. 명수는 힐끗 남편을 보고는 조금 더 두툼한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위임장. 형님 인감도 있잖아. 형수님 몰라도 진행돼. 어머니의 손이 내 팔을 더 세게 움켜쥘수록 제 안에서 어떤 것이 점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싸움의 방향을 바꾸는 손잡이 같은 것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합의하죠. 명수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어요. 뒤에서 태호가 깜짝 놀라 제 팔꿈치를 툭 쳤지만 저는 눈빛으로 말했죠. 괜찮아. 지금부터는 연기야. 근데 글씨가 좀 떨려서요. 저는 일부러 손가락을 떨어 보였어요. 가게에서 안경만 갖고 올게요. 금방. 얼마든지. 오늘 끝내기만 하자. 명수의 성급함이 문고리처럼 덜컹거렸어요. 저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며 속삭였죠. 엄마 태호. 지금부터 우리가 판을 깔 거야. 현관을 닫자마자 어머니와 부엌 찬장을 뒤졌어요. 김치통 및 오랜 종이 봉투 하나가 누워 있었고 그 안에서 모서리 한쪽이 깨진 도장이 손끝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목수 일을 접을 때 망치에 맞아 깨진 자국. 따뜻한 여름날 오후 마당에서 망치를 내려놓던 그의 어깨가 번쩍 떠올랐어요. 도장을 봉투에 넣고 인감증명서 원본과 함께 가슴에 깔끔히 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명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오래 걸리시네. 죄송해요. 나이 먹으면 안경도 일이에요. 그럼 부동산 사무실로 가시죠. 거기서 정리합시다. 저는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씩 표시를 달고 있었죠. CCTV 증인 녹취. 치울 수 없는 발자국을 남기겠다고요. 태호에게 슬쩍 눈짓했어요. 태호는 제 눈빛을 읽고는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이마에 땀을 쓰다듬었어요. 벽에는 신뢰와 정직이라는 문구가 프레임 안에서 빛 바랜 채 걸려 있었죠. 책상 너머로 최 실장이 웃으며 일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요즘 명도는 절차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요. 설명 좀 천천히 해주세요. 저는 말끝을 흐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태호는 제 옆에 앉아 손에 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죠. 어머니는 방석을 깔 듯 의자 모서리를 손으로 한번 쓸고는 조용히 앉으셨어요. 그 손길만으로도 제 등이 펴졌어요. 최 실장은 합의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줄줄이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형광펜이 어지럽게 긋고 지나간 자리가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요. 형님인 박정식 씨가 인감도장을 찍으셨고요. 위임장으로 저희가 진행할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집 비우시면 바로 잔금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집행관 없이도 가능해요? 그럼요. 요즘은 대행이 다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태호가 휴대전화를 살짝 기울여 마이크 방향을 조정했어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하며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이 도장 모서리가 참 매끈하네요. 네? 저희 집 인감은 모서리가 깨졌어요. 이건 새 건데요. 최 실장의 미소가 조금 굳었고 명수의 손등에 맺힌 땀이 형광등 빛을 반사했어요. 그때 저는 봉투를 열어 아버지의 도장을 책상 위에 올렸어요. 모서리 깨진 자리의 결이 눈에 선명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건 등기부등본 원본이에요. 공동명의죠. 오늘 여기서 합의를 한다 해도 이 도장과 저 도장의 패턴이 다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최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키웠어요. 여긴 사무실입니다. 공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CCTV를 부탁드리려고요. 작동하죠? 그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지금부터 통화는 스피커로 하겠습니다. 112조. 여기 사문서 위조 점유 이전 강요 의심 정황이 있고요. CCTV 작동 중이며 증인도 있습니다. 자백으로 보이는 발언이 녹음됐고요. 스피커에서 차분한 오퍼레이터 목소리가 흘렀고 위치와 상황을 묻는 짧은 문답이 오갔어요. 전화가 끝나자 사무실 안 공기가 한 톤 낮아졌어요.
에어컨 바람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숨소리가 여름 장마처럼 축축해졌죠. 명수는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더듬었어요. 형수님, 그게 우리가 나쁘자는 게 아니라. 나쁘자는 게 아니면 왜 도장이 달라요? 왜 집행관이 없어요? 왜 합의를 재촉해요? 요즘 다 이렇게. 요즘 다 이렇게? 그 말 오늘 여기서 녹음됐어요. 문이 열리며 동네 통장님과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사무실 앞에서 전화드렸더니 바로 달려오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목격자지. 방금 들은 말도 증언할게. 최 실장은 아연하게 우리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도 서류만 중개했을 뿐. 중개한 서류가 위조면 그건 중개가 아니라 공모죠. 명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손가락이 떨려 종이 모서리를 괜히 접었다 폈다 했어요. 태호는 흥분을 눌러 담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까 집행관 없이도 대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저 녹음했어요. 그건 말이 그렇다는 말이 누군가에겐 집을 잇는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형사가 들어왔어요. 간단한 사실 확인 후 CCTV 백업과 녹취 파일을 확보했죠. 형사가 도장 패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패턴이 다르네요. 감정 필요하지만 현장 정황상 문제 소지가 큽니다. 최 실장이 급히 변명했어요. 그냥 오해였어요. 형사가 서늘하게 웃었어요. 그 오해라는 게 합의금 더 얹겠다는 말과 함께 나오면 대가성으로 들립니다. 일단 동행하시죠. 명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그 무너짐을 멀뚱히 보던 남편이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하다.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 안에 빠진 시간과 회피와 침묵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쉬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지 않아요. 오늘부터 책임져요. 도장, 인감, 서류 당신 손에서 떠나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들리던 눈빛이 겨우 바닥을 찾는 모양이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살짝 기댔어요. 척추를 타고 내려온 떨림이 먹고 있었어요. 싸움이 사람을 탓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절차로 닻을 내려야 했어요. 지구대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이 온 뒤 동네에는 소문이 돌았어요. 처음엔 가족끼리 무슨 소동이냐던 사람들이 녹취와 CCTV 이야기가 나오자 속이 다 시원하다로 말을 바꾸었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쉬었어요. 머리카락에서 국물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이불을 털었어요. 다음 날 오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정식 감정으로 넘어갔고 초기 소견상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명도 대행업체의 실장도 참고인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바뀌었다고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온몸이 긴 숨을 내쉬는 듯 했어요. 마치 비가 오기 직전에 공기가 등에 닿는 느낌이었죠. 오후 명수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는 촛불 같았어요. 형수님,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요? 돈이 급했어. 이왕 하는 거 형님 도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형님 도장만? 그게 우리를 사람 아닌 서류로 만든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가 마당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말없이 보셨죠. 한참 후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쉽게 먹으려 해서 무너진다. 명수야, 내가 무너진 자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명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은 처음으로 진짜 작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동네 통장님이 주민들을 모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이 동네 어른이 어떻게 싸웠는지 봤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기록하고 증인을 세웠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게 안쪽에서 국자를 놓고 그들 목소리를 들었어요. 가볍게 창호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와 겹쳐져 뭔가 오래된 것이 조금 정리되는 듯 했죠. 며칠 뒤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전날 밤부터 고아둔 국물이 푹 잘 우러났어요.
핀셋으로 팔을 얹고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면 그릇 위로 김이 뭉게뭉게 올랐어요. 어머니는 평상에서 햇볕을 쬐며 손바닥으로 무릎을 덮고 앉아 계셨죠. 내 아버지 도장 잘 썼다. 엄마 직감 덕분이지요. 사람이 늙는 건 세월이고 무너지는 건 폭이다. 너는 포기 안 했구나. 국물은 오래 끓이면 깊어져요. 사람 마음도 그러네요. 남편은 설거지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여보, 앞으로 등기부등본 인감 도장은 당신이 관리해. 좋아요. 대신 장부는 당신이 써요. 하루 매출과 지출, 현금과 카드, 입출고까지. 도장 대신 숫자를 책임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국물 위에 기포처럼 맺혔다 터졌죠.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숟가락이 그릇 벽을 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작은 종소리처럼 울렸어요. 우리들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였지요.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시니어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빈 종이에 도장 찍지 마세요. 집행관 없는 집행은 의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마세요. 손을 내밀면 잡아줄 손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저도 그 손 덕분에 제 이름을 지켰어요. 제 국물의 온도를 지켰고요. 문 밖에서 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 소리에 맞춰 저는 국자를 거리에 조심스레 걸었어요. 긴 여름을 지나 제 삶의 가을이 조금 더 단단해진 날이었어요.